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2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지난 12일 초등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등학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가해 학생과 피해자는 일면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른바 묻지마 범죄 사건으로 결론 내려졌습니다. 이송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2일 저녁 7시쯤 발생한 춘천 초등학생 흉기 피습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인 초등학생과 가해자인 고등학생이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경찰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포렌식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연락처나 통화 기록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해자와 피의자 부모 양측에 최근 3개월간의 통화 기록을 확인한 결과 전혀 모르는 사이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에 아무런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묻지마 범죄로 결론 내려진 것입니다. 경찰은 또 SNS를 통해 퍼진 영상 속 주인공이 피의자라는 소문과 관련해서는 함께 촬영한 친구 등의 진술을 토대로 피의자 당사자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해당 영상은 내려갔습니다. 응급수술을 받는 피해자는 일반 병실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으며 피의자가 숨지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피의자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던 정황이나 정확한 범행 동기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두 사람의 관계를 찾아볼 수 없는 묻지마 범죄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경찰은 피의자의 휴대폰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레고랜드 놀이기구가 또다시 멈춰섰습니다. 이번에는 4번이나 멈춰섰던 롤러코스터가 아니라 타워 전망대였는데요. 승객들은 무려 25m 상공에서 2시간 넘게 구조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이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고 43m, 아파트 15층 높이까지 올라가는 레고랜드 타워 전망대입니다. 타워를 오르내리는 전망대가 25m 높이에서 갑자기 멈췄습니다. 2시간여 동안 갇혀있는 승객을 구조하기 위해 구조대가 긴급 출동해 고가사다리를 연결했습니다. 가까스로 빠져나온 승객들이 간신히 사다리에 몸을 의지한 채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왜 멈춰있지 하고 지나갔었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여기 이제 5번째 사고라고 해가지고 좀 여기를 다시 오게 될까 이런. 이 사고로 어린이 7명을 포함한 승객 17명과 직원 2명이 공중에 갇혀 오도 가도 못한 채 구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레고랜드 타워 전망대입니다. 작동을 멈춘 지 2시간 반 만에 모든 승객들이 구조됐습니다. 사고 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전망대 사고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레고랜드 측은 전망대가 멈출 때마다 자체적으로 대응해왔지만 이번에는 자체 역량으로 구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무리하게 해서 혹시라도 정말 만에 하나라도 이제 위험한 요소가 있으면 안 되니까 일단은 소방서 팀을 빌려서 모든 고객이 대피한 후에 정확한 원인 파악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레고랜드 멈춤 사고는 외부에 공개된 것만 5번째. 개장 이후 불과 2달여 만에 대표 놀이기구인 롤러코스터가 4번이나 작동을 멈춘 데 이어 이번에는 전망대까지 멈춰서면서 레고랜드 놀이기구를 타도 되는 건지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집창촌 여성들을 상대로 탈성매매를 유도하는 지원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성매매와 작별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여성을 만나봤는데요. 이 여성은 본인의 의지는 기본이고 주변에서 탈성매매가 가능하다는 확신을 주는 게 정말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권기만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원주 심해촌에서 성매매를 했던 은정 씨. 지금은 수도권 모처에서 마트 계산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1년 전부터 원주시의 탈성매매 프로그램을 통해 생계비 등을 지원받으며 미용 기술을 배웠고 다음 달부터는 미용실 정직원으로 출근하게 됐습니다. 미용 관련된 학원도 다녔었고 그전에 못 배웠던 운전면허도 땄었고 건강검진 이런 것도
앞으로 어떻게 할지 여러 가지 일을 해봤던 것 같아요. 10년이 넘는 집창촌 생활을 정리하고 새 출발을 하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보통 사람들처럼 살고 싶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친구들과 밥 먹고 친구랑 드라이브하고 밤에 길거리도 돌아다니고 낮에도 커피 한잔 마시고 그런 일상적인 걸 하고 싶었어요. 저는 그냥 거기는 솔직히 밤에 일하니까 밤에는 거의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낮에도 출근해야 하고 잠을 자야 하니까 성매매로 벌었던 수입의 3분의 1도 안 되는 돈으로 생활이 가능할까 싶었지만 1년 정도 살아보니 이제는 저축도 생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한 돈으로 내가 한 달 동안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 이제 1년이 거의 다 됐을 때 이때는 내가 이렇게 해서도 살 수 있구나. 더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도 내가 아낄 수 있고 이런 방법으로 더 내가 저축도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소식을 전해들은 옛 동료들의 연락에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고 있고 실제 은정씨 권유에 힘의촌에서 나온 여성들도 생겼습니다. 대부분 성매매 여성들이 탈성매매를 꿈꾸지만 정말 가능할까라는 의문에 망설이고 있는 게 현실. 탈성매매 지원 사업 등을 통해 탈성매매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확신을 주는 게 성매매 여성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은정씨는 말합니다. 거기서 나오고 싶다는 생각을 조금 행동으로 옮겨서 이런 지원도 있으니까 그만 이제 하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사는 것도 괜찮다. 그런 걸 얘기해주고 싶어요.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바닷속에는 조업 중에 손실된 폐어망과 어구들이 많이 가라앉아 있어서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지역 어민들이 폐어망과 어구를 건져 올리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틀 만에 25톤이 넘는 쓰레기를 건져냈습니다. 김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양 남해 앞바다. 바닷속에 폐 통발 어구가 가득 버려져 있습니다. 잠수부들이 이 통발 어구에 선을 묶고 바다에 떠 있는 어선들이 건져 올립니다. 어선들이 건져 올린 폐 어망과 폐 어구들을 항구로 가져온 뒤 대형 크레인을 이용해 내려놓습니다.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는 폐 어구들은 어선들에게는 치명적인 위험 요인입니다. 배 밑에 그 스크루라는 그 프로펠러가 돌아가기 때문에 폐 어구나 어망 같은 경우는 물살에 의해서 그게 올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선 사고가 날 확률도 있죠. 날씨 때문에 20일부터 시작해 21일 오전까지 건져낸 것만 25톤가량. 이렇게 바닷속에서 건져 올린 폐 어구들은 다음 주 전문 업체에서 수거한 뒤 일부는 재활용, 대부분은 소각 처리할 예정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에 수협까지 나서 해마다 폐 어망과 폐 어구를 수거하고 있지만 치워도 끝이 없습니다. 침식 쓰레기가 약 11만 톤 정도 침수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앙에서도 매년 침적 쓰레기를 수거하지만은 너무 예산도 많이 들고 또 우리 이거를 예산을 주지 않으면 우리 어민들의 피해가 너무 크니까. 조업하던 어구가 바다에 버려지는 경우는 태풍 같은 날씨의 영향도 있지만 조업하는 어민들에 의해 버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엉키니까 풀면서 하기에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또 힘도 들고 노령인 거, 그러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힘이 딸리죠. 그러다 보니까 쉽게 하기 위해서 남의 거를 자르는 거죠. 따라서 자신의 어망 어구를 어민 자신이 책임지도록 어구 실명제를 강화하고 미처 수거하지 못한 어구는 저절로 썩을 수 있도록 생분해성 친환경 재질로 만든 어구를 쓰도록 장려하는 등 정책적인 뒷받침도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인구가 적은 군 지역마다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가지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스포츠 마케팅도 그중 하나로 볼 수 있는데요. 방문객을 늘려 지역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전략인데 코로나19 재유행이라는 그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김도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제에서 일주일 동안 펼쳐지고 있는 대통령배 중고등학생 배구대회입니다. 관중석을 메운 학부모들이 열띤 응원전을 펼치며 분위기는 한껏 달아오릅니다. 한 번 유치하면 2,000명의 선수단과 가족들이 찾는 대회입니다. 인제군이 7년 연속 대회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전국 어느 도시보다 체육시설 기반이 잘 돼 있고 배구 대회를 아주 훌륭하게 개최를 하고 열 수 있는 조건을 가진 도시입니다.
인제군이 이렇게 스포츠 마케팅에 주력하는 건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전국 규모의 각종 스포츠 대회와 전지훈련을 유치해 성수기와 비수기를 가리지 않고 연간 4만 명이 찾아올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올해 축구와 야구, 배드민턴 등 52개 대회를 유치했고 2,000명이 전지훈련을 하러 인제군을 찾을 예정입니다. 또 연말에는 선수 편의를 위해 숙소와 훈련 장소를 한 곳에 마련한 전지훈련 복합단지도 준공합니다. 전지훈련 복합단지가 조성되면 연간 18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또다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가 걱정입니다. 대유행이 시작된다면 대회와 전지훈련은 무산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재확산 우려는 저희들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 지침이 변하는 대로 저희들은 그거에 따라서 계속 대응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화천과 양구 등 다른 지자체들과의 경쟁도 버거운 상황. 방문객 수를 예측할 수 없고 날씨에 따라 변동이 있는 축제와 달리 방문객을 안정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스포츠 마케팅.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을 지켜보는 지자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국립경찰병원 분원을 유치하겠다고 나선 강원도 내 자치단체가 모두 8곳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도는 춘천과 원주, 홍천과 철원, 화천과 횡성, 동해와 태백시가 경찰병원 분원을 유치하겠다며 강원도에 신청서를 냈고 이들 자치단체의 신청서를 어제 경찰청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내년 1월까지 용역을 통해 후보지 타당성 조사 등을 벌인 뒤 현장 실사 등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립경찰병원 분원은 2개 센터, 23개 진료과를 갖춘 550병상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의료진 등이 상주합니다. 허영 국회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은 지역을 죽이는 정책이라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허 의원은 논평을 통해 국내 복귀 기업의 수도권 내 공장 신설과 수도권 중심의 반도체 학과 증원 정책을 비판하며 이를 밀어붙일 경우 지역 소멸이 더욱 가속화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연일 이어지는 수도권 빗장 풀기는 대통령과의 약속과도 배치되는 것이라며 수도권과 지역이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원경찰청이 휴가철을 맞아 다음 달 15일까지 고속도로 특별교통안전 활동에 들어갑니다. 이를 위해 암행 순찰차와 이동식 단속 장비로 과속, 난폭 운전 등 사고 위험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주요 휴양지 진출입 톨게이트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상시화합니다. 한편 휴가철 최성수기인 이달 말에는 고속도로 통행량이 하루 평균 26만 대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9.6% 늘어나고 올 여름 전체로는 23만 대, 7.9%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온열 질환과 질식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최근 전국 사업장에서 열사병과 밀폐 공간 내 질식 재해가 빈발함에 따라 휴식 시간 준수와 환기 설비 가동 여부 등 사업주의 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또 두통 등 온열 질환 의심 증상이 나타났을 때 휴식과 수분 섭취 이후에도 증상이 지속된다면 즉시 119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6년 동안 여름철 온열 질환자 182명 가운데 29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 상반기 6개월 동안 강원도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는 1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올 상반기 강원도에서 산재로 14명이 숨져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인 작년 같은 기간보다 5명, 25%가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적으로 노동자 사망 원인에는 떨어짐이 40%로 가장 많았고 끼임이 18%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노동부 강원지청은 지난 20일 동해의 시멘트 업체에서 노동자 1명이 숨진 사건을 비롯해 동해와 춘천, 홍천에서 모두 4건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오는 8월 17일까지 전국 대형마트 949곳에서 강원도 농특산물 기획특판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 기간 각 판매장에서는 고랭지 배추와 파프리카, 오이, 토마토, 복숭아 등을 10에서 3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획특판전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침체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부산 평화학생교류단이 어제 제진역을 방문하는 등 강원도교육청이 시도별 특색 있는 평화체험 교육을 교류합니다. 평화학생교류단은 강원 제진역과 인천 평화학교, 광주 5.18 체험관과 부산 피란학교, 제주 4.3 인권평화교육센터를 잇는 평화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체험 활동을 이어갑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북쪽으로만 철로가 이어 있는 동해선 최북단 제진역에 통일체험 교육장을 조성하고 전국으로 학생 교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제1공약인 첨단 지식산업 도시 추진을 위해 육동안 춘천시장이 선제적으로 예비부지를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육 시장은 기업이나 투자 유치, 국가 공공기관 유치 등 대규모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부지가 필요하지만 가용할 수 있는 시유지가 많지 않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사업과 그에 따른 도시형 주거단지 조성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가 필요하고 거의 다 차오른 쓰레기 매립장 등 다가올 현안 해결을 위해 예비 부지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동해시의회가 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동해시의회는 최명관 의원의 대표 발의로 결의문을 채택하고 강원도의 망상지구 개발사업 재검토를 포함해 경제자유구역 면적 축소에 따른 재정 지원, 강원도와 동해시, 경제자유구역청, 사업 시행자 등 4자 간의 적극적인 협력과 노력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와 함께 동해시의회는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 신동학 청장에 대해 사업 추진 지연 등의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연안 여객선의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특별 수송 대책을 추진합니다. 특별 수송 대책 기간은 다음 달 10일까지이며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관계기관과 함께 여객선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비상대책반을 운영합니다. 한편 이번 특별 수송 대책 기간에 동해 묵호에서 울릉항로와 강릉에서 울릉항로의 연안 여객선 이용객은 1년 전보다 15%가량 늘어난 32,500여 명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홍천군에서 다채로운 여름 축제가 잇따라 펼쳐집니다. 홍천의 대표 여름 축제인 찰옥수수 축제는 29일부터 홍천읍 강변 일대에서 개최되며 찰옥수수 판매는 물론 전통 문화체험과 힐링 콘서트 경연대회 등이 마련됐습니다. 또 같은 기간 나랏꽃 무궁화 전국축제와 홍천 군민의 날 기념식도 열릴 예정입니다.
홍천강 별빛 음악 맥주 축제는 다음 달 3일부터 닷새 동안 꽃매공원과 토리숲에서 열리며 맥주 시음 행사와 춤 경연 대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2018 평창 겨울올림픽 유산 사업으로 추진한 발왕산 평창 평화봉 숲길에 무장의 데크 구간이 준공됐습니다. 이번에 조성된 무장의 숲길 구간은 2.5km로 교통약자와 노약자도 편하게 걸으며 천년 주목을 감상할 수 있는 코스로 평창군과 동부지방산림처, 평창구기림관리소, 용평리조트가 공동으로 추진했습니다. 평창군은 지난해 1월 올림픽 유산 사업의 하나로 1,548m 발왕산 정상의 평창 평화봉 기념 전망대와 7.2km의 숲길을 우선 개방했습니다. 인제군 용대리 산물마켓 정기 직거래 장터가 문을 엽니다. 침체된 국도 44, 46호선 인근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5억 원을 투입해 만든 직거래 장터에서는 산으로 간 물고기인 황태를 비롯해 지역 농가와 농식품 가공업체가 생산한 50여 종의 농특산물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산물마켓은 매월 2번, 둘째 주와 넷째 주 주말에 열립니다. 삼척시가 여름딸기 국내 육성품종 생산 시범단지를 조성합니다. 삼척시는 하장면에 모두 2억 원을 들여 여름딸기 주 재배 품종인 외래 품종 샤롯대를 대신해 국내 품종인 장하 등을 보급해 고품질 여름딸기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